저는 자세한 이야기에 앞서서 네. 설록화를 먼저 한번 보실까요? 네. 설록화 재밌습니다. 저 사진이 오늘 마약이랑 무슨 관계가 있죠? 그러게. 너무 이뻐 예, 보이는데? 사진만 보면 너무 좀 낭만적으로 보이실 네. 텐데요. 네. 아이들이 손에 든 것이 무슨 꽃이냐? 바로 양귀비 꽃입니다. 조선 시대에도 양귀비는 우리나라에 이제 존재하던 작물이었는데요. 네. 하지만 일제 강점기 이후 양귀비 재배로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특히 1차 세계대전이 시작되면서 한반도에서 양귀비 재배가 확산이 되게 되는데요. 전쟁을 하면은 그 부상자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 부상자들을 치료할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진통제 역할을 하는 아편, 그리고 그 아편을 가지고 만드는 몰핀이 됩니다. 그 아편과 모르핀의 재료가 되는 것이 양귀비죠. 아니 근데 일본 전쟁 참전이랑 우리나라 양귀비가 확산된 거랑 이게 왜 연관이 있는지가 지금 모르겠는데요. 그러게. 전쟁 때문에 이제 해외로부터의 수입 경로가 막히게 됐었고 가격은 이제 폭등하게 되니까 그 해결책으로 식민지였던 조선을 아편 재배지로 이제 생각하게 된 겁니다. 이미 일본의 식민지였던 타이완이나 만주는 아편 중독 문제가 상당히 심각했었거든요. 근데 다른 말로 하면은 아편을 팔기 좋은 시장이라는 거죠. 소비지가 되는 건데 일본 본토에서 타이완이나 만주까지는 좀 배로 이동하고 시간이 이제 걸리면서 비용이 많이 들게 되니까 한반도에서는 이제 육로로, 철도로 바로 우송을 할 수가 있어서요. 유통비가 절감되는 그런 이득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 양귀비를 잘 키워서 이제 아편을 공급하는 그런 생산 공급 기지로 삼으려던 의도가 숨겨져 있었던 겁니다. 그 정도면 양귀비 재배를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얼마나 재배한 겁니까? 예, 당시 그 재배 지역을 확인할 수 있는 지도가 이제 자료집으로 남아 있는데요. 한번 같이 보실까요? 거의 쭉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아니 거의 전국적으로 퍼져 있는데? 일제는 1919년에 아편 취체령이라고 하는 이제 법령을 통해서 우리나라에서 양귀비 재배를 이제 장려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아편 제조 허가를 받은 사람만 양귀비를 키울 수 있었고요. 재배 구역도 한정시키면서 제조한 아편은 모두 정부에 납부하게 한 제도, 그러니까 전매 제도를 이제 실시를 옛날 했습니다. 담배처럼 팔아. 맞습니다. 관리를 똑같은 전매 하네. 제도였어요. 네. 양귀비 농가를 늘리려던 그런 의도가 숨겨져 있었던 거죠. 지금 저기는 양귀비 밭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또 맨손으로 우리나라 아이들이 일을 했으면은 위험한 걸 만졌을 텐데 이게 또 괜찮았을까요? 사실 뭐 양귀비의 경우는 피부 접촉을 통해서 중독이 됐을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독 물질에 대한 접근성 자체가 되게 높았을 거고요. 예를 들면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와인으로 되게 유명하거든요. 네. 남아공. 그 와인을 재배하는 사람들이 전혀 지식이 없기 때문에 임신한 상태에서도 와인을 먹으면서 일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발달 장애가 생기는 태알코올 증후군이나 이런 아이들이 많이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접근성 때문에 어린 아이들도 아편을 하면서 중독에 빠졌을 가능성은 충분히 높습니다. 네.